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만나죠? 네, 선생님 오늘은 커피를 한 잔 그려봤어요. 여러분들은 아이스를 많이 드시죠? 선생님도 겨울에도 뜨거운 걸 잘 못 마셔서 아이스를 많이 먹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냄새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카푸치노를 한번 그려보려고 했는데, 카푸치노처럼 안 보이죠? 네, 공깃밥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카푸치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려줄게요. 여기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선생님 교회를 다니거든요. 여기 신부님들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성당 쪽은 잘 몰라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지나갔던, 십자가를 지고 지나갔던 그 길을 여기 한 번씩 쭉 따라가면서 미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 신부님들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교단 소속이시냐면, 카푸친 수도회예요. 카푸친 프란치스코인가? 이런 수도회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부님들 옷 색깔을 보니까 카푸치노 색깔이 나죠. 그래서 카푸치노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어원이 그렇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네, 신부님들이 카푸치노 색깔을 입고 계신 게 아니라 카푸친 신부님들 옷 색깔을 따서 이름을 카푸친에다가 노자라고 붙이면, 오자라고 붙이면 남자란 뜻이거든요. 카푸치노의 남자들 이런 뜻이라서 카푸치노 이렇게 붙였대요. 좀 재밌는 어원이 생각나서 여러분들 날씨가 싸늘할 때 이렇게 따뜻한 커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교과서 194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4쪽으로 가보세요. 자, 194쪽에 가시면 이제 생물 다양성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생물 다양성에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양성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잘 나올 만한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 그림을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저기 1번 같은 경우에는 195쪽까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 약간 건너뛰시면 돼요. 아니면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시험 공부 다시 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 다양성으로 갑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생물 다양하다는 거야. 근데 다양하다는 건데 그럼 생물이 다양하다는 거를 정확하게 있어 보이게 한번 설명해 봐봐. 과학적으로 라고 했을 때 생물 다양성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의미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를 의미하냐 했더니 세 가지를 의미한대요. 세 가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도 예전에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좀 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 5-32번 생물 다양성의 의미가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여기 있네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 가지의 뜻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문제에서는 실제로 그림이 출제된 다음에 이 그림을 보고 이거는 무슨 다양성이야?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이거는 무슨 다양성인 것 같아?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찾을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잠깐만 볼게요. 이제 금방 봐요. 자, 여기 한번 줄 그어주시고 여기 본문에도 여기 생물종수, 개체수, 서식지까지 이런 게 다 다양하다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그림을 이제 볼 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같은 들쥐인데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다른 거 보이죠? 네, 염색체가 다 다르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같은 들쥐인데 유전자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그다음 여러분 친구들하고 엄마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보면은 같은 사람이지만 유전자는 다 다르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전적 다양성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여기 하나 줄 거줄까요? 유전적으로 다양하다. 같은 종인데 유전적으로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추위 강하고 어떤 사람은 더위 강하다. 갑자기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왔다? 네, 인류가 멸종하지 않을 수 있겠죠. 추위에 강한 사람은 살아남을 거니까. 그 반대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환경 변화에 적응할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그 종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 개체군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물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양성 요거 갑니다. 종 다양성. 이거는 여러 가지 종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새도 있고 뭐 다람쥐도 있고 여러 종이 있다. 풀도 있고 이렇게. 그게 종 다양성. 세 번째는 이제 환경까지 같이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을 보니까 여기 공기도 깨끗한 공기가 있네요. 그다음 물도 있고요. 민물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빛도 들어오고요. 이런 것까지. 나무도 있고요. 여기 벌레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생물이랑 무생물까지 다 같이 환경까지 얘기하는 게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세 가지 연결할 수는 있을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종 다양성과 생태계 다양성도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가니까 종 다양성 줄 거두시고 요거는 의미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종 다양성에서는 문제가 또 잘 출제되는 게 있어요. 요겁니다. 자료에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내려가서 생태계 다양성도 줄 그어주세요.
여기도 사진 있네. 이런 사진이 있네요. 뭐 표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생태계의 다양성, 어떤 데는 해양 생태계, 어떤 데는 갯벌 생태계, 이렇게 생태계 다양성이 있구나. 이런 거 아시고요. 문제에서 생물에다가 주변에 생물이 아닌 환경까지 등장했다. 이러면은 이게 바로 생태계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됐죠? 이 다양성 세 가지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되겠죠. 생태계 다양성이. 자,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문제 잘 출제되는 자료 해석 볼게요. 정말 잘 출제돼요. 이번에 출제되겠죠? 잘 보세요. 자, 그렇지만 종 다양성을 비교해 볼 겁니다. 군집이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나무는 이렇게 A, B, C, D 네 종류가 있대요. 자, 그랬을 때 1번 문제. 각 군집이 존재하는 종의 종류랑 분포 비율을 구해보자. 비율 구해봅시다. 뭐 분수로 나타내든지 소수로 나타내든지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도 한번 해볼까요? 자, 군집. 여기 공간이 좀 좁네요. 여기다 좀 써볼게요, 선생님이. 군집 1. 왜 굵지? 글씨가? 자, 군집 1. 군집 1 같은 경우에는 A 나무가 몇 그루인지 한번 세어볼게요. 전체 이거 몇 그루예요, 얘들아? 빨리 세어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보시면 20그루 나오네요. 20그루. 20그루 중에 요 A 나무가 몇 그루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그루네요. 그러면은 20분의 5 해주시면 되겠죠. 네. 구해보시면 비율은 뭐 25%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B 같은 경우도 해보시면, 네. 0.25 나오겠죠? 그 다음에 C. 똑같이 5그루예요. D도 똑같이 5그루 있어요. 되게 균등하게 막 분포하네. 군집 2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다 적어봤어요. 여러분도 이거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문제 나오면 뭐 선생님 이렇게 해야 돼요.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대략의 비율을 보자는 거지. 뭐 이걸 분수로 써도 되고 뭐 백분율로 써도 되고 그냥 적당히 자기가 볼 수 있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뭐 분포 비율을 구했어요. 2번 문제 바로 갑니다. 혹시 이제 계산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시정지하고 다시 해보세요. 2번 문제,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군집을 찾아라. 이런 거는 정말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군집을 물어보겠지, 문제에서. 자, 어디가 다양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군집 1. 답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 하고 푸시면 돼요. 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유를 설명하래. 네, 이유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유 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종류가 4종류가 살았거든요. 여기 나무 몇 종류냐면, 4종류가 있어요. 여기는 2종류밖에 없어. 일단 얘는 아닌 거야, 무조건.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요, 얘들아, 종의 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군집 1이랑 2는 둘 다 종의 수가 요 4종이고, 요 4종이고, 둘 다 많잖아요. 근데 그 둘 중에 또 왜 1번이 여기 왼쪽엔 얘가 더 다양하냐고요. 그 이유는 네,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A만 많고 C랑 D는 먹구로 없어. 그러니까는 A한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거야.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균등하게 분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다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도 많은 게 중요하지만 개체 수도 같이 많아야 된다. 뭐런 얘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바로 핵심 개념 문제로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자, 생물 다양성 세 가지 이미 오늘 처음 할 때 배웠죠? 바로 써볼게요.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네,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생태계 다양성. 요 다양성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고요. 그림 또는 설명이랑 같이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개체군은요, 지역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아닙니다. 이건 개체군 아니고 군집이죠. 여기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유전적 다양성. 그러면은 이 쥐들이 지금 안에 유전자가 다 다르니까 다양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쥐들이 복제된 것처럼 다 똑같아. 그러면은 곧 멸종하겠죠. 갑자기 어떤 환경이 변한다. 그럼 얘들이 다 같이 죽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이 안 죽는 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언젠가 환경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유는 아까 줄 그었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잘 기억 안 나면 왼쪽 페이지 줄 끈 거 보세요. 밑에 있죠? 네. 환경 변화에 취약합니다. 환경이 좀만 변해도 얘들이 다 멸종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추위에 약한 애들인데 빙하기 가서 다 같이 죽겠지. 다 같이 더위에 약한데 폭염이었어. 다 같이 죽겠지.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환경이 좋아지더라도 얘들 멸종했으니까 다시 번성하는 기회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으로 가요. 학교에 어떤 식물이 분포하고 있을까? 우리 학교에 어떤 식물이 분포하고 있을지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심심할 때 한번 나와서 한번 쳐다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니까 되게 좋죠? 자, 그 다음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으로 갈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물 다양성, 그러면 생물이 꼭 다양해야 돼? 멸종하면 안 돼? 들쥐 좀 멸종하면 안 돼요, 선생님? 뭐 아니면 또 누가 멸종하면 안 돼요? 멸종은 별로 좋진 않대요. 왜?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도움을 주거든. 그럼 멸종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했더니 다양해야지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안정해질 수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평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왼쪽 같은 생태계랑 오른쪽 같은 생태계가 있다 쳐볼게요. 들쥐가 멸종했어. 들쥐가 멸종했어? 그 오른쪽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매우 크죠. 그런데 왼쪽 생태계는 타격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별로 없어. 올빼미가 들쥐가 맛있었는데 어디 간 거야 대체? 하지만 굶어 죽진 않을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아이들이 멀쩡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안정된 상태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가 유지되려면 이렇게 생물이 다양한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이것만 좀 써놓을까요? 먹이 그물이라고 좀 씁시다. 먹이 그물. 우리가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는 거를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먹이 그물은 그럼 복잡할수록 좋은 거야? 심플할수록 좋은 거야. 네, 복잡할수록 좋은 거예요. 어디에 좋아? 생태계가 평형이 유지가 되는 거에 좋다라는 얘기고. 그럼 선생님 생태계 평형 유지돼야 돼요? 들쥐 죽고 나면 뭐 쪽제비 죽겠죠. 쪽제비 내 친구도 아닌데 뭐 죽으면 어때? 늑대 죽겠죠. 뭐 없어지면 어때요? 멸종하면 어때?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실 사람한테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요런 거요. 다양한 생물 자원으로 이용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 다양한 생태계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이런 종다양성이 높은 생태계, 오른쪽 거보다는 왼쪽 거가 되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 종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지. 왜 좋은데? 무슨 생물 자원인데? 여기 줄 좀 그어볼게요. 여기 줄 좀 그어보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있어요? 식량 구할 수 있죠? 의약품 재료도 구할 수 있어요. 좀 잔인한가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떻게든 간에 여러 종류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아야지만 우린 앞으로도 의학기술 발달시키고 과학기술 발달시키는데 여러 가지 자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자재도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식량자원 개발할 때 유전자원의 공급처 역할을 하잖아요, 애들이. 자, 그리고 여기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된다. 관광자원.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높다. 됐죠? 우리나라에 만약 돌고래가 엄청 많이 살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고래 보러 다 오겠죠. 우간다 같은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 고릴라가 살거든요. 그래서 그 고릴라가 사는데 사람들이 학자들이나 고릴라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관광하는 사람들도 보러 가겠지? 보러 가면 무조건 1인당 600불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가까이 되죠. 그 돈을 무조건 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 수준 생각했을 때 그 돈은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몇 달치 월급이니까 그 나라의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어쨌든 다양할수록 좋겠다. 네, 다양할수록 좋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암호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암호는 돌고래 하시면 되겠네요. 돌고래. 요거를 암호로 할게요. 네, 수업 암호 나왔어요. 돌고래. 돌고래는 뭐 철자 틀릴 사람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읽어보세요, 얘들아. 팔각해양, 주목 이런 것들이 뭘로 쓰였다고 얘기하고 적혀 있거든. 이런 데 보면 적혀 있죠? 네, 읽어보세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문에 팔각해양이 기생충 치료제로 쓰였었어 어쩌고 나오면은 생물 자원이 중요하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즉 지문에 등장은 할 수 있지만 너희가 열심히 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니야. 자, 다음 장 넘어가요. 자, 그런데 슬프게도 이렇게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대체 뭘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 소제목들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총 4가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4가지 하나씩 줄 꾸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서식지가 파괴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게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물 다양성 감소한 원인, 한마디로 생물이 멸종하는 원인 뭐야? 하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원인이 요거예요. 서식지 파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거 알고 계세요? 서식지 파괴 어떤 거 하면 서식지 파괴되지?
네, 갑자기 막 도로 건설한다고 산을 다 밀어버리거나 아파트 건설한다고 산을 다 깎아버리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서식지 파괴되는 거죠. 또는 뭐 산불이 나서 서식지 파괴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게 주요 원인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자, 애매하지만 시험 문제는 확실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거 표시 좀 해주세요. 서식지 단편화. 이걸 파괴했다고까지는 좀 애매한데 파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데? 뭐냐면 서식지 단편화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서식지를 쪼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요거예요. 요렇게 같은 넓이에 요런 공원이 있었다고 쳐봐요. 이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있었어. 요런 산, 숲속에 있었어. 근데 숲속에 이제 그 국립공원에 애들이 막 살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거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요렇게 쪼개요. 요렇게. 우리 파괴는 안 했어. 여기 내버려 뒀잖아, 여기. 파괴한 건 아니야. 그냥 가운데 아주 얇은 도로를 하나 뚫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식지 단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쪼갰다는 얘기인 거예요. 단절시켜가지고 편으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십자로 나눠줬다 해보자. 실제로 서식지 면적은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감소합니다.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긴 해요. 줄 거예요. 서식지 면적 감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지금 굵은 테두리가 있죠. 초록색으로. 이게 문제야. 이 테두리 부분에는 생물이 안 살려고 한다고요. 왜? 누가 테두리 바깥 부분 살고 싶어 하겠어? 안쪽에 안정된 여기 가운데 살고 싶어 하겠지. 그런데 이걸 쪼개는 순간 사람을 피하려는 생물들이 안쪽으로 숨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여기가 갑자기 바깥이 돼버리면서 이 안쪽으로도 안 살려고 하겠죠. 더 안으로 숨어야 되니까. 이 테두리 부분이 늘어났네. 아까보다. 그죠? 그래서 이걸 줄 끌게요. 여기에 가장자리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 그리고 중심부에서 가장자리까지 거리가 짧아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숙한 곳에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숲속에 여기 있으면 여기 가장 깊숙한 곳에 이만큼 안쪽으로 이만큼씩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잘라졌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니까 이거 너무 짧아. 더 깊숙이 숨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멸종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호랑이는 멸종됐죠. 우리나라 산에 막 이렇게 길뚜룩꾸룩 해가지고 지금은 없다고 보죠. 됐나요? 자, 서식지 단편화 알고 계세요? 서식지 단편화가 되면 직접적으로 전체가 파괴된 건 물론 아닌데 아이고 네, 선생님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잠시만 이거 해결하고 할게요. 없어져라. 네, 됐네. 자, 이게 서식지가 아예 파괴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쪼개지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쪼개진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서식지 단편화라는 이 단어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얘들아. 그 다음, 남획. 남획 뜻만 알고 계시면 돼요. 뜻. 뭐 하는 거야? 포획하는 거. 많이 포획하는 거. 몇 마리 잡아서 먹는 건 알겠다고. 꽃게 먹고 싶으면 꽃게 몇 마리 잡아 먹으라고. 근데 너무 많이 잡는 거야. 새끼까지 잡고 거의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다 잡아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꽃게가 없어. 멸종됐어. 이런 거. 요게 남획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밑에 애들 귀여운 애들도 좀 보세요. 예, 보세요. 보시고 넘어갈게요. 힐링이 좀 되나요? 자, 외래종 도입합니다. 자, 세 번째는 외래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외래종이 뭐야? 밖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거. 귀화생물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원래 안 살았는데 어떤 애가 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얘네들은 멀리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없던 애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이사 왔어? 여기 기존에 살고 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살고 있던 애들 이름을 좀 알아놔야 되는데 이거를 고유종이라고 얘기해요. 외래종과 경쟁하는 기존에 있던 불쌍한 아기들을 고유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 고유하게 사는 애들이라고 해서. 그런데 들어오게 되면 물론 서식지가 좁아지는 문제도 있고요. 얘는 지금 남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잡아먹는 거야 이런 거. 웬만하면 닥친 대로 잘 먹고 진짜 막 계속 세력을 키우려고 번식도 많이 해요. 왜? 낯선 곳에 왔으니까 거기에 또 서식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기존에 있던 애들은 뭐냐면 뭐야 저 낯선 거는 이상하게 생긴 거 뭐야 하고 안 먹어. 처음 보는 거니까. 보통 애들은 처음 보는 거 잘 안 먹어요. 처음 보는 거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특히 야생에서는 막 독이 들었는지 알게 뭐야. 그래서 잘 안 건드려. 한마디로 이 새로 이사 온 외래종은요. 자기를 잡아먹는 천적은 없고 지는 딴 애들을 많이 잡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지역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래종이랑 경쟁하는 애가 누구라고요? 고유종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보자. 환경오염으로 보자. 환경오염. 자, 환경오염 예를 들면 뭐 대기오염에 의한 산성비 또는 오존층 파괴 이런 것들 가능하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산성비 내려가지고 그 지역의 나무가 다 말라 죽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 밑 내려가서 생물 다양성 보전 방안으로 가요. 그래서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죠. 보호구역 지정을 좀 해가지고 애들을 돌봐주거나 그 다음에 서식지 단편화 쪼갤 때 호랑이한테 야 호랑아 너 이거 길 뚫을 건데 산에 여기 좀 살기가 힘들 거야. 내가 대신 다른 깊숙한 쪽으로 옮겨줄게. 미안해 하고 옮겨주기라도 하면 좀 낫겠지. 네, 그죠? 그쪽 강에서 새끼 낳고 잘 살겠지. 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요런 것도 있어요. 생태 통로. 여기 사진 보이죠? 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원래 단편화가 돼서 도로가 뚫려가지고 쪼개졌는데, 이쪽에 있는 애랑 이쪽에 있는 애랑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서식지가 쪼개지면 왔다 갔다 못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이유가 되거든요. 가장자리가 없어지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나의 같은 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 멸종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로드킬도 예방되죠. 여기 산에 있던 토끼가 나와가지고 여기 너무 가고 싶어. 먹을 게 여기 더 많이 있어서. 그런데 도로를 지나가다가 죽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좀 있대요. 그래도 걔네들도 동물들도 되게 눈이 있으니까 보는 눈이 있는 거지. 이게 웬만하면 이렇게 도로로 안 나오고 여기 자기들 다니는 풀밭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좀 효과는 약간은 있나 봐요. 물론 도로가 설치 안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옆에다가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생물 다양성 보전 방안을요. 여기다 좀 쓸게요. 보전 방안은 여기다 좀 오른쪽에 공간 있죠. 여기다 좀 쓸게요. 이게 그냥 줄 끌려니까 내용이 좀 산만한 게 많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1번 문제 갑니다. 1번 문제란다. 미안. 1번으로 갑니다. 1번. 자, 서식지 보전. 일단 서식지 파괴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서식지를 보존해 줍니다. 그래서 그 서식지가 쪼개진 거 있잖아요. 단편화된 거. 아이고 미안. 서식지가 쪼개진 거 연결해줘요. 쪼개지 마요. 붙여줘요. 못 붙이겠으면 뭐라도 만들어줘요. 네, 생태 통로라도 만들어주세요. 지나갈 수 있게 생태 통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3번. 그 다음 보호구역 지정도 합니다.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은 뭐 말 잘 듣나? 네,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거든요. 함부로 뭐 떼가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개미집 그거 떼면 안 돼요.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하면 좋아요. 4번. 그 다음에 멸종 위기종을 특별히 우리가 키워주는 거야. 예를 들면 지리산 반달가슴곰 몇 마리 안 남은 거예요. 애들이 새끼도 안 낳고 자기들끼리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짝을 못 만나서 그냥 그대로 걔네들이 늙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동물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사육사나 이제 수의사들이 막 돌봐주면서 새끼를 낳고 새끼가 안정될 때까지 키워주다가 얘네들이 건강하다는 게 보이면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이렇게 멸종위기종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멸종위기종을 다시 산에다가 도입해주고요. 아니면 이주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야, 지리산이 요새 좀 안 좋아. 너희가 살기에 내가 한라산을 옮겨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갈까요? 5번. 자, 또 있어요. 야, 요거 중요합니다. 요즘에. 국제협약을 만들어야 돼요. 국제적으로 같이 해야지. 뭐 우리만 한다고 될 일이야. 그치? 특히 중국. 지금 한국말로 중국 사람들 보고 테러 당하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꽃게를 적당히만 잡아먹자. 다 잡아먹으면 멸종된다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쌍끌이 어선 들고 와가지고 꽃게를 싹 쓸어갔어.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될 게 아닌 거죠. 서해에서. 그래서 국제협약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 6번 종자은행. 종자은행. 좀 적어두시고요.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도 너희한테 쓸모가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종자은행 뭐냐면 씨를 보관해 놓는 거예요. 씨를 왜 보관해요? 그냥 심으면 되지. 네, 심었는데 내가 그 신품종, 새로운 품종 같은 걸 개발했잖아요. 논에다가 어떤 벼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데 이 벼가 좀 더 빨리 자라는 벼, 뭐 한 달 만에 수확이 가능한 벼, 또는 그 쌀알이 좀 더 맛있고 찰기가 있는 거, 또는 뭐 쌀알이 뭐 찰기가 아예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을 개발했잖아요. 품종 개발한 다음에 이 씨앗을 새로 개발한 종자를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해서 아예
그 어디다가 창고라고 하면 좀 그렇지. 은행이죠, 은행. 은행 금고에 보관하듯이 여기에다 종자를 일부 보관하는 거야. 보관해 놓으면 뭐가 좋냐면 다음번에 필요할 때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 후든 100년 후든 다른 사람이 연구하면서 그때 심효정 박사님이 만들어놨던 그 쌀알이 있었는데 그거 종자가 괜찮았거든. 그거랑 지금 이번에 새로 또 해고 신품 좀 개발해보자 라고 얘기할 때 요거 꺼내서 다시 갖다 주면 되겠죠. 네, 이거 보관을 잘 해야 되겠죠. 약간 냉장고 같이 시원해야 되고 건조해야 되고 썩으면 안 되니까. 이거 보관하는 직업도 있어요. 요런데 괜찮겠죠, 직업. 네. 하여튼 이런 거 하는 거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종자은행 있거든요. 딴 나라에는 없습니다.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종자은행이라서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또 자랑스러운 거는 문제에 한 번씩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자은행 알아두시고, 노르웨이 같은 데 가도 거기 국제종자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날씨가 추우니까 건조하고 거기에다가 보관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품종 개발할 때 그런 데다가 또 요청할 수 있어. 그때 어느 나라에서 무슨 개발해놓은 그 종자 좀 보내줘 보세요. 그럼 좀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요거 신품종 개발 선생님 자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 지금 산업을 이끌고 있는 거 알고 있죠? 혹시 생명 쪽으로 전공하실 분들은 이쪽 분야도 생각해 보시는 거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좁고 농사가 이렇게 많이 되는, 농사를 많이 짓고는 있지만 땅이 일단 좁잖아요, 인구수에 비해서. 그래서 농작물을 많이 짓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품종을 하나 좋은 거 개발하는 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내가 농사 지어서 1,000원 벌면 내가 새로운 품종 개발하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도 신품종 개발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이스라엘 여행 사진 보여줬었는데, 그 카푸친 수도사님들 기억나죠? 신부님들? 이스라엘이 요거 되게 선두주자거든요. 우리나라랑 조건이 비슷해. 걔들도 땅이 좁고요. 걔네들은 좀 더 심각한 게 거의 사막지대여가지고 농사를 짓지도 못해 잘. 그런데 얘네들이 품종 개발을 잘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그 품종이 장난 아니고, 이스라엘 돈 많잖아요. 알고 있죠? 돈 엄청 많거든요. 군사비도 엄청 쓰고 있는데 굉장히 돈도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제적 가치,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품종 개발한 게 앞으로 미래 산업에는 굉장히 큰 산업이 될 거예요. 미래의 반도체 산업 같은 게 될 거니까 요거 개발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요거 한번 나가보세요, 이쪽으로. 종자은행.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농업진흥청 같은 데서 관리하고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넘어가자. 자, 자료 해석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하는 거 얘기 6가지 했으니까 써놓고, 자, 그 다음 자료 해석 가는데요. 자료 해석에는 요거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발표할 사람 희망을 좀 받을게요. 희망자에 한해서, 다 시키는 건 아니고, 없으면 안 할 거예요. 희망자 없으면 안 할 건데, 희망자 없으면 그냥 수업하면 되니까. 발표해가지고, 혹시 본인이 발표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거 맡아서 주제에 간단하게 한 10분 이내로 하고, 거기에 대해 선생님이 그럼 생기부에 하나 더 이렇게 내용을 적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따로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에는 공부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할 거니까. 자, 핵심 개념 문제로 바로 가요. 1번 문제.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얘기는요, 뭔가 유지가 되겠지요. 안정해, 평화로워, 이거 뭐야? 네,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됐나요? 2번 문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 오늘 배웠던 거잖아. 하나 앞장에 가시면 4가지 다 있죠. 소제목에. 적을까? 서식지가 파괴된다거나 또는 많이 잡아먹는다거나 남획. 먹지 않아도 많이 잡으면 남획이에요. 그 다음에 외래종이 갑자기 들어왔다거나, 네, 환경이 파괴돼서 오염됐다거나, 환경 오염, 환경 파괴 이런 거.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그냥 한번 나중에 써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탐구활동 있거든요. 탐구활동 역시 이것도 네, 발표로 나중에 넘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요것만 볼게요. 기화식물 저번에 시험 문제 한번 옛날에 냈더니 어떤 학생이 기화식물이 뭔지 몰라갖고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화식물이 뭐예요? 네, 외래종 얘기하는 거지. 기화 알잖아, 기화. 이거 냈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 기화식물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외래종입니다. 기화식물이 함부로 많이 들어오면 안 좋다는 거죠. 핑크뮬리 이런 거 요즘 이게 나오고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지. 됐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볼 거고요. 암호 아까 기억나죠? 그 귀여운 애기 맨들맨들 그거 들고 가서 여러분들 그 형성평가 과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